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그 성범죄 사건 사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성범죄 사건 관련해 가지고 불송치 결정 나온 성공 사례가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죄명은 중간간 미수죄고요. 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강제추행죄나 중간간죄, 중간간 미수죄 혹은 뭐 유사강간까지 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유용하게 시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경찰이 잡은 범죄 사실관계는 이래요. 네네. 또 우리 피의자가 술에 취해서 잠든 피해자를 이제 하의를 벗겨서 네.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아하. 내용인데 네네. 일단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이 이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데 하의를 벗겨가지고 네. 이제 애무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네. 거죠. 그 사건의 특이점은 소개팅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그렇죠. 소개팅을 했는데 네. 술을 마시고 맞아요. 모텔까지 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실제로 이제 모텔에서 신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피해자는 당초에 내가 이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DNA가 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DNA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한 4군데 정도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네네. 이제 보통은 여성의 이제 질내, 그다음에 여성의 속옷, 그다음에 이제 가슴 부분, 또 브래지어 이런 것들에서 이제 남성의 DNA가 나오는지, 네네. 그다음에 나온다면 그 DNA가 우리 피의자 것과 일치하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일단은 안 나왔어요. 네. 우리 의뢰인 건 안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서도 안 나왔죠, 그죠? 네, 어떤 부분에서는 안 나왔어요. 일단은 이제 DNA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피의자는 이제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반드시 의견서 제출할 때 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DNA가 사실 안 나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 의뢰인 얘기를 들어봐도 네. 합의하에 어느 정도 이제 성관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옷을 벗기고 옷을 만지작만지작 했다면은 나올 수 있죠. 그 섬유 조직에서 뭐 체세포 네. 같은 거는 발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뭐 체세포 검사를 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그럴 수도 뭐 있죠. 서로 옷을 만지고 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또 인정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마침 이제 네. 안 나왔다는 걸 전제로 하는 부인 부분도 우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렇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에 이제 신고할 때는 강간 당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또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던 진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체세포나 이제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그렇죠.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죠? 왜냐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당했다라고 딱 일관성 있게 2번, 3번 조사하더라도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신체 접촉까지 가게 된 경위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 진술 역시 굉장히 애매모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피해자 진술이 일단 일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럼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도 피해자랑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피해자하고 만났는데 피해자하고 대화가 녹음이 된 게 있는데 피해자랑 만나서 그렇죠. 대화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녹음을 했죠. 당연히 대화자 사이의 녹음이기 때문에 네. 뭐 통비법 위반이라던가 그런 부분 뭐 이런 게 전혀 적용될 가능성은 없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피해자도 나한테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나도 그때 뭐 좋아서 스킨십을 하고 이랬던 건 맞는데 네네. 내가 그때 이제 술을 좀 먹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약간 그리고 언쟁이 있었나 봐요. 약간 홧김에 신고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사실 대화자 간의 대화가 지금 조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30초 정도 대화라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주요 내용이 이 정도까지 그렇죠. 대화가 나올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반적인 대화 과정이 굉장히 그렇죠.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순탄했다고 봐야 되나 피의자한테 조금은 많이 유리했다. 또 그것을 녹음했기 때문에 그 녹음 파일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녹음이라는 거는 사실 네. 되게 중요한 게 단순히 그냥 녹취록으로 땄을 때 워딩 자체가 뭐라고 나오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녹음 파일 원본을 들어봤을 때 그 녹음의 대화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 외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건 없는지, 네. 그 다음에 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본인의 진위에 따라서 나오는 게 맞아 보이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다 보거든요. 근데 일단 저도 다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로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뭔가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녹음이 사실 카페 안에서의 대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서의 대화도 하나 있는데, 그게 단순히 뭐 특정 부분만 잘라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을 다 녹음했는데 네.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CCTV나 그렇죠. 뭐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성범죄 전후의 상황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수사기관에서 살펴보고 처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이후의 정황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얘 미친놈 까!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홧김에 고소를 한 것 같다, 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요 정도 이제 워딩이 나올 정도의 대화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범죄 사실이 있은 후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더우죠. 피의자를 절대 만나려 안 하지 만나죠.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드문데. 성범죄는 피해자 변호인도 선임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인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중간에 의사소통에 미스도 일어나고, 당연히 피해자 본인하고 연락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맞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랑 변호인이랑 함께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피해자도 직접 만나고 유리한 이제 워딩이 담긴 네. 녹음 파일까지 이제 확보할 수 있었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이건 무혐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사실 순리대로 무혐의가 잘 나온 사건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전략에 따라서 조사에 어떻게 응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다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전략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혐의가 나온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멀쩡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된다거나 네.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이게 변호사가 이제 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스무스하게 무혐의 사건이 무혐의가 됐다라고 보이지만 절대 아니지. 그렇지. 성범죄는 그렇지 특히나 않아요. 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비화되는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둘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시고 모텔 갔다가 얘기를 하는데 뭔가 술 마시고 삔또가 나가서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꽤 있어요. 실제로 또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이제 허락을 득하고 그렇죠. 서로 이제 합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여성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시도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이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도 엄청 싸움을 많이 하는 연인들 많아요. 이럴 때 모텔에 들어가서 이미 연인 사이고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갔고 신체적인 접촉도 매일매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화가 났다고 고소하는 경우나 네. 아니면은 때리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 연인임을 전제로 해가지고 남자가 이제 무턱대고 들이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건 비화되는 경우 많은데, 절대 이제 술 마시고 모텔에 갔다고 해서 모든 걸 허락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체 접촉 시도하지 마시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그만해 해서 그만했으면은 화가 났다고 고소하거나 그런 행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